그래서 말씀드린 종목들에는 뭐 정책, 실적, 스토리 뭐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건강 조정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움직일 종목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조합들이 만들어내는 기회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직투생 여러분. 벌써 7월이죠. 여러분들의 6월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제 섹터 선택이 좀 아쉽기도 했고, 이런 좋은 장에서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7월을 이제 잘 봐야 하는데, 이번 달에는 뭐 상법 개정, 그리고 관세 협상, 뭐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증시를 움직일 이벤트들을 정리하고요.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해보면 좋겠죠. 첫 번째로 현재 시장 어디까지 왔나. 코스피는 예상한 대로 일단 3,100선에서 저항을 맞고 약간의 조정과 횡보 구간에 놓여져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들의 수급이 이어지면 그대로 돌파해서 1,300까지 뚫어볼 여지가 있는 거고, 다른 변수로 인해서 기대감이 식으면 3,000, 2,900, 2,800까지 열린다는 거죠. 즉 7월 초중반에 갈림길이 생길 수 있다, 그 뜻이고요. 네, 7월 3일 상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진짜 될까요, 여러분? 일단 먼저 이건 그냥 법안 통과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 주식시장 체질을 바꾸는 그런 시그널이에요. 법이 바뀐다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요, 이사회가 최대 주주 편만 들어도 이건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어 라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안 졌어요. 그래서 대주주가 자기 좋을 대로 기업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이사회가 모든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면 재판 가고 책임져야 돼요. 이 말은 곧 이제 이사회가 눈치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 주주 입장에서 유리한 결정이 늘어나고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이 늘어날 수 있겠죠? 기업들도 더 효율적으로 자본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은 그냥 법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 체질을 바꾸는 일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주가가 더 정당하게 평가받고 기업도 주주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 네, 세 번째로 관세 협상입니다. 트럼프는 90일 유예기간 부과에 연장 생각 안 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연장이 예상되며 협상 속도를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국은 아직 구체적으로 관세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7월 9일 전후로 관세 이슈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방향성은 조금 애매하지만 기회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좀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잠깐만요.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목 3가지를 가져왔어요. 네, 넘어와서요. 첫 번째로 LX홀딩스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거의 평균 가격이 한 7,000원 정도로 봤을 때 한 40% 정도 올랐죠. 단기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상법 개정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밸류업이 될 수 있다. 지주사 가치, 재평가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LX그룹의 회장이 이제 구본준인데요. 구영모 대표가 승계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구영모 대표가 결국은 경영 승계를 받으려면 이 LX홀딩스의 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 매입은 이 지주사의 밸류업 명분이 되겠죠. 이런 오너일과 경영권 승계 그림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주사 리레이팅 플러스 경영 승계라는 그런 스토리라인이 동시에 맞물릴 가능성이 있죠. 7월 3일 날 이 상법 개정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주사들이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론으로. 네,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네, 그때 한번 주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주가가 이미 한 40% 정도 미리 움직였지만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주사 쪽은 LX홀딩스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에요. 6월 시장 참 좋았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애로 기대감이 있는 몇몇 종목 빼고는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중요한 변곡점이 좀 다가오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큰 틀에서 금리 인하는 바이오처럼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업종의 호재인 부분, 약간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삼천당은 이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과 이제 성과가 눈앞에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아포텍스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곧 시작된다. 그리고 유럽 CHMP 승인도 코앞에 두고 있고요. 또 놀라운 건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 경구 제네릭인 리벨서스 있잖아요. 그 리벨서스의 제네릭에 세계 최초 진입해서 7월에 이제 파이널 데이터가 이제 발표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회사는 자신만만하는데 사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낸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냐면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 뭐 암젠 이런 애들 다 소송 걸려서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중소형 제약회사인 삼천당 제약이 캐나다의 바이오시밀러 판매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도 앞두고 있고, 이거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오너 일가가 증여까지 완료가 됐어요. 이거는 지금 주가 수준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증여를 진행해야 된다. 왜냐면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면 그때 증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4만, 15만 원 이럴 때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이제 인정하고, 이게 상속세 기준일이 9월 24일인데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위에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증여를 진행한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지금 주가 오른 거는 그냥 단순한 기대감으로 오른 거야.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은 증여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굳이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증여를 했다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앞으로 나올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줘서 지금보다 훨씬 올려놓을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죠. 세 번째 종목 오로라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시 작년에 제닉이라는 화장품 회사 기억하세요? 그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시장에 알려지고 기대감 붙으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리레이팅 됐던 그 케이스요. 이 회사가 작년 8월 말부터 그냥 숨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3,000원대에서 2만원까지요. 거의 2달 동안 6배가 올랐죠. 저는 오로라 보면서 딱 그 느낌 나거든요. 뭐 오로라가 6배까지는 예측할 순 없지만, 오로라는 원래 인형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콘텐츠 IP 회사로 변신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자사 캐릭터 브랜드인 팜팔스 때문인데요. 이 브랜드 매출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인형을 파는 그런 거예요. 단순한 인형 같죠. 팜팔스는 21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78%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창사 이래 가장 빠른 성장이고요.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오로라는 팜팔스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요. 실제로 반응도 좋아요. 뭐 틱톡, SNS에서 귀여운 캐릭터로 바이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실적을 살짝 볼까요? 네, 이 회사 실적을 보면요, 매출도 성장, 영업이익도 엄청 성장. 무려 310억이에요. 작년 영업이익이. 그리고 25년 영업이익 추정은 400억이에요. 아무리 지금 주가가 2.5배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1,800억이에요. 좀 싸지 않나요? 지금도 전 싸게 느껴지네요. 물론 지금 단기 급등 구간이라 지금 뭐 매수를 얘기할 그럴 구간은 절대 아니죠. 근데 데이터를 보자고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콘텐츠 IP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SMG엔터. 이 회사 지금 777억이네요. SMG엔터 티니핑 아시죠, 여러분? 이 회사가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250억, 내년에 310억, 내후년에 385억. 현재 시총은 777억. 지금 7750억이네요. 어쨌든 내년 추정 영업이익에 한 25배 정도 받고 있죠. 근데 오로라는요, 올해 영업이익 400억, 내년 영업이익은 뭐 4,500억 되겠죠. 근데 1,800억이요. 영업이익은 뭐 오로라가 훨씬 높은데 시총은 4분의 1도 안 되죠. 오로라가 그동안 인형 만드는 회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로라는 이제 단순히 인형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23년에 콘텐츠 랩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콘텐츠를 IP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린 단순히 제조사 아니다. 이제는 콘텐츠 회사가 되겠다. 이 선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 인형들이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요. 팜팔스는 미국 내에서 YOY 40에서 50%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죠. 게다가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오로라의 이자 비용 절감이라는 숨겨진 포인트도 있어요. 이제 금리 인하 구간에 진입하기도 하고요. 보유한 투자 부동산을 일부 매각한다는 말도 하고요. 과도했던 이자 비용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100억 이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PER 관점으로도 SMG엔터가 아까 그 정도 수준이면 오로라는 뭐 엄청 지금 적게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지만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릴레이팅 구간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로라는 팜팔스의 글로벌 매출 폭발, 콘텐츠 기업으로의 전환, 이자 비용 감소, 그렇게 되면 지금 수준은 엄청 싼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로라 뭐 지금은 올라서 못 사겠다, 뭐 못 살 수도 있죠.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그런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가끔씩 종목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드린 종목 관련 내용은 투자 참고용일 뿐이며 매매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각자의 몫인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들에는 뭐 정책, 실적, 스토리 뭐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건강 조정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움직일 종목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조합들이 만들어내는 기회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